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앞에서 여유를 부렸네요. 10시에 시작해 주신 줄 알고 어쨌든 너무 반갑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어, 저는 이렇게 학부형 중에 저의 제자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 했습니다. 어, 너무 오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제가 8월 31일자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처음으로 콜을 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옆에 이 엄마들을 그래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침 시간에 눈을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복순이 엄마예요. 명순이 엄마예요. 예, 앵순이 엄마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다 이렇게 되지요. 조금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가장 예쁜 데를 꼭 찍어 주실래요? 자, 누구 엄마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한 번을 하면은 기억을 20%도 못 한대요. 그래서 기억 장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눈도 거짓말하고 귀도 거짓말하고 입도 거짓말을 해서 반복해서 3번 거짓말하면 뇌는 90%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거짓말 시킬까요? 당신 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안 보이는 곳까지 칭찬해 줄래요? 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어려운 시간 안 봐도 뻔하죠. 설거지 못했죠. 집이 엉망진창이고 신발이 앞뒤로 뒤집어지고 누가 올까봐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야 되는 정도의 집인지 누구나 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치우고 오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 더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고 달려오는 게 부모. 왜?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이유 간단해. 사랑하니까.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우리의 부부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잘 살고 싶은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산다는 거.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상담실에서도 한 20여 년 병원에서 저는 정신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정신과에 연결된 연구소인데 너무 젠틀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나간 그리고 성공한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는데 또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경건한 사람 이런 그룹에 있는데 가슴앓이가 되어서 찾아와 보면 우리는 똑같이 상처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에 없이 말 안 하고 교회에서 마주 보지만 실은 그 상처를 안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아픔을
말을 안 할 뿐이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동안에 치료가 돼. 가면이지만 저도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무척 좋아해서 여기 학부형 중에 하나가 저를 불러주신 거잖아. 가면을 본 거야. 쏘은 거야 수업 시간.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쏘으셨지. 우리는 그렇게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게 돼. 엄마 이름으로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전쟁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어.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위장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집에서는 괴물이지만 밖으로 나오면 엄마이고 집사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교수고. 그래서 가장 위장술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나. 앞에 섰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도 알고 그분이 앞서 가신 것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사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거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람, 엄마, 아내, 우리. 왜 없어? 괜찮은 척 하는 것은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공허함과 고통스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숨 쉬는 날 끝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네 혼자 사는 게 너무 안 돼 보였어. 그래갖고 우리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어. 그냥 도와줘라. 얘 안 되겠다. 혼자는 못 살아. 우리가 뇌과학자나 신경과학자가 얘기하잖아. 머리통은 큰데 감정이 없대. 누가? 그 머스마가. 이게 통도 크고 뇌량도 크고 훨씬 10%나 여성보다 이 두뇌 크기가 크게 태어나잖아. 근데 불구하고 감정뇌가 없고 언어뇌가 없고 기억뇌가 떨어져. 뭔만 잘해? 운전만 잘해.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견이 나면 옆은 안 보이고 직직. 그래서 여보 내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도 그 사람의 뇌는 내일 돈을 얼마가 나오지? 오늘 주식 얼마 올라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를테면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데 매우 집중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얘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가 될까? 이런 고민을 엄마가 더 많이 해. 이게 구조야, 구조. 근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 이게 부부야.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붙어 있을수록 불편해. 세월이 흐를수록. 다음에는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버려버리고 싶을 때까지도 와. 그리고 하물며 저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부부에게도 그만 사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유도 해.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그만 살라고. 이제 그만.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심한 환자들이 오면은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하고 순장 사역 너무 잘하고 이렇게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경건해 보이시는데 저의 박사 논문에 나온 사례들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만성 정신질환자라 그래서 조현병이나 조울이 심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 가족이. 그럴 때 도와주는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부부가 서로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부들도 너무 많아. 뒤늦게야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우리 순원들이 알면서 깜짝 놀라게 될 만큼 교회 안에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공개하고 나의 서름을 내어놓을 텐데 기도하는 가정이기에 더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이 부부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의 엄마 아빠로서 무엇을 이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갈 것인가? 어쩌면 오늘 짧은 시간에 저처럼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말라고.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달려갈 때 우리가 비우는 연습해야 되잖아. 우리 핸드폰에 언제부턴가 사이렌 소리가 한 번씩 울리면 너무 놀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우리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처럼 미니멀 라이프에 그 자기가 지진이 일어나면 달려가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놓고 산다는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우리게 사이렌이 울릴 때부터 몇 가지를 넣었는데 너무 웃긴 거 아세요? 넣을 게 없어요. 급할 때 달려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옷 몇 가지. 그리고 다시 또 넣어보려고 하니까 뭐 먹을 것 좀 몇 가지인데 그건 넣어놔봐야 다 썩을 것. 춥지 않도록 외투 하나. 그리고 뭐 조금 기회가 되니까 세면도구 하나. 그리고 통장 있으면 뭐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그거 얼마 몇 천만 원 있는 게 크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싸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죽자.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살아가 보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내가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 두 부부가 함께 아이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초기에는 모두 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초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아니 어쩌면 우리 부부가 잘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시작. 엄마는 그렇게 위대한 거야. 시작. 엄마는 그렇게 위대한 거야. 우리는 엄마라는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그 특권을 가졌는데 모델을 하래. 왜? 청직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아이에게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 그러니까 뭐 해? 뭐 맛있어?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래. 내가 그렇게 사는 거래. 말을 해서 뭐래 보여주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기초를 세운 게 부부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이렇게 다툼을 할 때가 있어. 오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텐데 싸우게 될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EBS에서도 잘 다룬 내용이에요. 아이는 여러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를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학업적, 특별히 정신적 이런 영향들이 매우 많은데 아이는 이렇게 혼란한 상태다. 너무 양상이 달라서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어떤 엄마 아빠로 기억되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30대 40대인데 저는 안 생각날까요? 저는 60대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와 폭력을 할 때에 너무 두려워서 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힘들 때 누구를 본보기 하냐면 엄마 아빠를 본보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의지와 상관없이 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최악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희 딸한테. 엄마가 상담학 교수야? 이렇게. 제가 싸울 때요. 저희 남편도 엄마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교회 다녀? 이렇게 돌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빡시게 돈 거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사람이 피드백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았구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악을 쓰며 싸웠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한스러워했는데 그렇게 안 닮고 싶었는데 그렇게 무서웠는데 저 많은 생각 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안 하고 싶었는데 학습도 많이 했는데 유명해졌는데 나름 공부도 했는데 품위도 있어졌는데 우리 엄마는 학교 문 앞도 안 갔는데 나는 공부를 다 했는데 나와. 그때 알았어. 그랬구나. 내가 하던 모습대로 안 하고 싶어도 이미 네 머리 안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그런 아픔들을 담게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구나. 나는 간접인 줄 알았어. 그 폭력이 간접적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한순간에 나와서 봤는데 뭐가 흔들렸을까? 안전 기반이란 게 흔들린 거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엄마. 싸울 때마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떠난다 해.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 엄마 뒤를 한없이 울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 어디로 가버릴까 봐. 옛날 농사하면서 많이 싸우시잖아. 아버지들은 엄청 막걸리 많이 드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를 지킨 것밖에 없잖아. 엄마가 떠나면 안 되니까. 안전 기반이 흔들리면 뭐가 되냐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을 해도
무슨 문제가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하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기 불안, 오지도 않는 불안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애기 불안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 미리 예자야. 미리 오지도 않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다스릴 때 그렇잖아요. 불안하면 행하라는 말이 있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불안하면 빨리 가서 행동하라가 있어. 그게 가장 좋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뭐냐면 생각이 사로잡는다는 거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 그러니까 뭐가 불안이 그래? 왜? 쓰나미처럼 불안이나 우울은 정서는 그냥 쓰나미처럼 확 밀려와 이렇게. 그래서 네가 왜 우울해? 왜 불안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정서는 그냥 몰려와. 나에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밀려와서 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함께 살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내담자 중에 하나 아이는 이 그 강박적으로 결백증이 있어. 그래서 자기 이 손 안에 손을 수없이 씻어서 진짜 여기가 이제 비누색이 됐어. 그 거품 어찌나 많이 씻어서 하얗고,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연구실에 그 문을 손으로 못 열고 일회용 장갑으로 이렇게 끼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절대 물을 못 마셔. 왜? 여기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의자에 먼지 묻을까봐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출했다 들어가면은 부모님이나 이런 다른 아이들이 그 동생들이 와서 먼지를 자기에게 묻힐까봐 전부 다 옷을 벗게 해. 그래서 내가 최악의 경우 4명이 다 옷을 벗고 있는 걸 봤어. 집으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했어요. 너무 심해서. 지금은 많이 약을 먹고 그래도 학교도 다니게 됐지만 이걸 못 열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안정 기반이나 정서적 울타리라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야. 이게 우리는 그냥 둘이가 부부가 얘기했는데 애들은 싸웠다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와서 엄마 아빠가 싸워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정말 안 싸워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래. 그러면 누가 거짓말쟁이야? 누구도 거짓말한 사람은 없어. 엄마 아빠는 안 싸웠다 그러고 아이는 싸운 걸로 본 거야. 왜? 불안하니까. 목소리만 높아져도, 엄마 눈빛만 좀 달라져도, 또 최악의 경우는 엄마가 침묵하고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거. 엄마는 기도한다고 엄청 참고 들어 있는 거야. 내가 싸워봤자 그러고 이불 속에 들어 있고 침대에서 안 나오는데 얘는 극도로 불안한 거지. 차라리 나와서 싸운 게 더 낫나 할 정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불안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가지는 이런 불안과 불안한 분위기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크면서도 어릴 때일수록 부부가 싸우면 너무 놀라운 것인데 전부 다 논문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많이 논문 연구 결과 나오는데 죄책감을 어릴 때부터 자기 탓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어릴 때 부부가 싸우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저기 그 TV에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상담실에 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졌으면 이런 말 하지요. 정말 문제아로 엄마 아빠가 고민하는데 결국은 내가 없어졌으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응답을 하잖아요. 뭐냐면 어릴 때 부부싸움이나 갈등을 많이 보면 볼수록, 또는 이렇게 잘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없는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기 탓을 많이 한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성인이 돼서도 많이 자기 탓을 하는, 자기 비난을 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굉장히 육아에 몰입을 해. 내 삶이 없어.
오직 아이야. 그래갖고 모든 스케줄이 전부 다 아이한테 달려 있고, 아이가 오면 시험이 때가 되면, 특별히 저쪽의 마을에는 시험 때가 오면 못 나가. 그래서 마켓이 잘 안 돼. 시험 기간 동안 얼만큼 초조한지 알겠죠. 이를테면 엄마의 불안인데 아이를 잘 키운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육아의 방식에서 그래서 갈리게 되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해. 그래서 자기 탓을 많이 하고,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수면 장애나 뇌의 손상까지도 올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많이 받는다. 왜? 호르몬이 과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뇌가,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손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등들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의 특성을 봤는데, 150명의 엄마를 놓고 또 150명의 아동을 놓고, 우리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12개월 어릴 때, 아주 영아 때, 그 앞에서 엄마가 줄곧 2달간 부모가 계속 싸웠어. 계속 싸워서 그 다음에 불안을 조성해 놓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연구를 했어. 너무 놀랍지.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떨 것 같아? 거짓말처럼 이 아이들이, 우리 그 김정일 그 원장님이 말한 그 책 제목처럼, 이런 부모가 정신병자를 만든다, 이렇게 써놨어. 이를테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것 같고, 너무 어려서 젖만 주면 될 것 같잖아.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싸움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아이가 흔히 말하면 정신질환이 온대요. 뇌가 망가져 버린 거야. 저는 이를테면 정신 질환에 관계된 그래도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치명타는 뭐냐면, 똑같이 증상이 어떤 아이는 우울증으로 오고, 어떤 아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 상태가 된 조현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집 아이는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돼요. 놀라울 만큼. 그래서 나는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분열병이 어떻게 나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재발이 많아서 분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분열병은 낫는데, 너무 가볍게 왔던 불안이나 우울이 안 나.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1년이 돼도 안 지나고, 만성적으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환자를 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VIP 고객이죠.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근데 너무 슬퍼요, 걔를 보면. 나에게 VIP 고객은 슬퍼. 너무 마음이 아파. 지속적으로 엄마가 아빠와 함께 끝이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잔소리 대장이야.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맞는 말만 해. 틀린 말은 1도 안 해. 옆에다 말하세요. 맞는 말 그만해. 맞는 말 그만해. 미쳐. 미쳐. 애가 미쳐. 맞는 말에 미쳐. 틀린 말에 미친 게 아니야. 틀린 말은 엄마를 버려버리면 돼. 이래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되게 많아. 그냥 유학 가고 독립하고 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 지금도 월가에 있고, 지금 저는 줌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미국, 영국 다 이렇게, 프랑스 다 들어있어. 요즘에는 줌 문화가 발달돼서 상담이 다 거기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애 수업까지 다 가르쳐주거든, 줌으로. 너무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보딩스쿨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까지. 뉴욕 월스트리트 아주 그냥 그런 데 화려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은 차라리 엄마를 버렸어. 왜? 엄마가 안 되니까. 근데 맞는 말하고 붙어 있는 엄마일수록
뇌 손상을 많이 가져다. 내가 이제 웃음이 나오지. 그래서 옷도 대충 입혀. 네, 머리 대충 따줘 제발. 하얀 머리 올라오지 않도록 하얀 살. 그렇게 안 해도 이뻐. 그냥 이쁘잖아. 예.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은 수면의 윤호증이나 유분증도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증상은 아이 문제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원인 속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부가 갈등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잘 낫지 않는 결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발생할 것 같으세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에? 그러면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게 될까? 아이한테. 그럼 무슨 관계가 될까? 삼각관계. 전문 용어에서 너무 어렵지? 삼각관계가 되는 거야. 봐봐. 부부가 이렇게 체계가 세워져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세워지고 상하 개념처럼 부모와 또 자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부가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돌면서 애가 이렇게 도는 거야. 거꾸로. 아이가 상전이 되고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갈등하면은 지지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이런 것처럼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이는 제대로 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행동으로 지금 많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ADHD가 아주 뭐 급물살을 타고 있죠. 거의 뭐 성인도 ADHD가 지금 진단이 많이 될 정도로 제가 20년 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ADHD를 그냥 이 수면 아래서 치료했어. 지금은 모든 것들을 검사할 때 필수 사항에 ADHD가 됐어. 그만큼 보편화돼 버린 거야. 이제 많이 지식이 향상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많이 이제 우리가 의식화가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만큼 아이들에게 너무 과하게 양육된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만 이것 또한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훨씬 더 증가하더라는 거죠. 산만해지고 행동에서 요즘에 미디어의 중독이 또 하나의 이슈로 올라서 저희들이 가정폭력센터에 이렇게 오는 부부들이나 아이들을 보면은 전부 저걸로 시발점이 된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양육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 한 번씩 때려갖고 억울해서 와. 우리가 그 집행유예 되기 전에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팔출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싸워봐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집행하기 전에 봐야 해. 억울해서 미쳐주고. 막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나는 그리고 손을 조금 댔을 뿐인데 조금 댔어. 근데 얘는 더 했는데 막 이렇게 억울해서 나오는데 이미 폭력은 아무것도 외에 없이 폭력이야. 이유 불문이고 폭력이야. 거기 오면 일단 폭력이야. 우리가 신고라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또 맞아 죽어.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행동의 문제, 학업의 문제까지 제일로 지금 안 되는 애착 문제까지 우리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애를 안 봐주고 안 도와줄 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양상이 다른데요. 어떤 엄마는 여보 언제 와? 오늘 뭐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업무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알겠어 하고 아이하고 잘 자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맨날 늦어. 맨날 내만 내야 돼. 항상 그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먼저 점검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애착. 흔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 자꾸 누구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없으면 불안해. 내가 자신이 없어서. 어쩌면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애착의 문제를 점검해야 될 때다.
막 요즘에 독박 육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런 육아를 하면서도 매우 즐거워하는 엄마들도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못마땅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엄마들이 있어. 물론 다 이해돼. 그러지만 유달리 내가 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힘들까? 그리고 너무 내가 막 이렇게 과하게 애한테 몰입하고 남편은 없을까? 이럴 때 생각해 볼게. 애착의 문제는 없었을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엄마와 관계를 했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게 매우 도움된다는 거예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정상들, 신체적인 증상들도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아동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화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가 돼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70살 어른이신데 그 어릴 때의 부모한테 그 구타를 당한 경험이 평생 남아서 수업 시간 15주 내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를 하러 왔지만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린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뭘 안 잘해줘도 좋은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그게 모델링이라는 거야. 별것이 아닌데. 그래서 차라리 화가 나면 나와서 커피 마시고 돈 좀 써버려. 그래갖고 그냥 나와서 걷기라도 하고 예쁜 옷을 사 입고 그런다 그래서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말고 감당할 만한 빚을 져가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남편이 갚을 거야. 그지? 1억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못 갚으니까 남편이 아주 뭐 버리든지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지. 차라리 내가 불행하게 집에서 청소하고 애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싸움만 할 판에는, 그리고 애가 아무리 두드러 잡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 엄마 탓이 아니야. 엄마 탓이 아니라고. 정말 오해하지 마. 공부도 자기가 할 놈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책을 봐 구석에 앉아서. 그러나 공부가 안 되는 아이는 엄청 좋은 환경을 줘도 절대 공부하지 않아. 내가 그랬어. 놀고 싶어서 공부가 안 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해. 근데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곳으로 몰아넣어져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재밌어. 왜? 그냥 공부를 끝까지 잘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놀면서 하니까 박사 논문에서 최우수상 받더라고. 왜? 놀면서 공부를 하니까 안 아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골몰해가지고 하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고 그리고 먹지도 못해. 너무 얌전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쓰기 전에 아파가지고 내가 1등 나버려. 생각해봐. 재밌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 잘하는 놈보다 재밌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 인생은 재밌어야 돼. 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밌게 사는 건데 그렇게 안 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집에서 안 나온다고 출장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가면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 때가 많아. 정말 강제 입원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을 용서하게 됐어.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 그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정말 우리 엄마가 이제 서울대 수석 오빠를 만들어내놨어. 왜? 오빠니까. 남자만 좋아해. 그래갖고 세 남자를 다 수석을 만들어놨어. 우리 엄마는 정말 올장학금으로 다 이놈 세 놈을. 그래서 나도 배우겠다고 우리 아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이놈이 튀기 시작한 거지. 내가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서 조퇴를 시작했어. 그러더니 좀 이따 오토바이를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서 오토바이까지 사줬어. 근데 오토바이를 타는 2주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다니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내 소원이 뭐냐면 공부는 쩌리치고 제발 교복 입고 학교만 가주면 좋겠다까지 왔어. 하여간 문제아지죠. 뭐냐면 이게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다 해야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너무 모범적으로 기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어디를 수련회를 보냈냐면 전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들이 신앙교육하는 이런 그 저기가 그 방학 동안에 열려 그런 세미나들이. 그러면 이런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거 안 보내고 전부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데다 열심히 보냈어. 6년 동안. 그리고 나도 열심히 그거를 보냈으니까 잘 커지리라고 생각을 했어. 전부 다 나의 애곡이야.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았더라. 내 보좌에 앉으시라고 찬양은 하고 집에 가서 내가 보좌에 앉아서 진두지. 이게 인간이던데요. 그리고 끝까지 안 놓던데요. 애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를 다녀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도 거기서 조금만 더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요. 끝까지 욕심이 안 나지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이 우리의 삶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말썽 부린 아이가 가장 효자가 돼서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 정체성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나더러. 나 상담사지. 그럼 엄마 상담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치료하라고 그랬더니 엄마부터 치료하세요. 엄마가 상담사가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신다면 잘못 가신 길이에요. 즐기세요. 이놈이 오토바이 타고 즐겨봤잖아. 갖고 인생을 밑바닥부터 시작했잖아. 피자 배달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텔의 매니저를 하는데 좋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훌륭하신 분들을 다 보고 나면서 알았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걸. 이렇게 해서 저의 슈퍼바이저가 된 거야. 인생의 슈퍼바이저. 어이가 없지요. 제일로 말 안 듣는 자식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스승이 되더라고요. 많이 깨달아요. 모범적인 딸보다 훨씬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아이를 통해서 제 개념이 깨지니까 그 뒤로부터 그놈 오토바이 탄 놈들은 내담자들이 다 오토바이 탄 놈들 오고요. 말썽 피우고 학교 안 간 놈들 다 오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욕하는 이런 놈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품겠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내가 이 율법적인 모범적인 엄마가 하나도 여러분의 경험은 쓸모없는 게 1도 없어요.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반드시 사용됩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부부 갈등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훔쳐야 되는 말이 안 나와. 진짜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이 안 나와. 반드시 별이 될 것입니다. 별이 됩니다. 저를 보면 합니다. 비법이에요. 우세요. 많이 우세요. 울음도 축복입니다. 소리 없이 우세요. 괜찮아요. 울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보세요.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예요. 저한테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마음을 한순간에 저렇게 표기를 해요.
애가 어릴 때 분리불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나아져서 1학년 때 학교를 그래도 몇 번 갔대 혼자서. 근데 지금 3학년인데 아예 안 떨어져서 엄마가 등교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끝날 때까지 학교까지 전부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돼. 3학년이야. 아무것도 못해. 학교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그리고 또 다시 집에 있으면 놀다가도 엄마의 그 3학년이라니까 1학년이 아니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없어질까 봐. 엄마가 없어질까 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결정타를 찾았어요. 이 엄마가 7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앞에 한 3년 정도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유산돼 버린 거야. 그리고 7년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만날 때 남편의 나이는 46이야.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어. 그죠? 그리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이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양육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남편과 계속 갈등이 생긴 거야. 엄마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말라 하니까 둘이서 이 아이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아빠는 허용적이고 엄마는 통제적이고 모든 걸 해주는 엄마. 그래서 실은 이 아이를 데리고 분리불안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혼자가 되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과 또 이렇게 어디론가 숨어서 뒤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대. 이렇게 숨어서 보는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칠 것 같아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은 얘를 치료하는 시간은 오히려 짧고요. 엄마 아빠를 부부 상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 보니 이제 이 만날 때부터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전에 혼전에 또 임신한 경험이 있었어. 그 죄책감을 남편한테는 비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행여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아이가 유산된 것도 내 잘못.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죄책감과 함께 아이한테 집중하면서 남편은 일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남편이 가장 섭섭했던 부분이야. 결혼을 해서부터 온통 아이 중심으로 가는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겠지만 어쩌면 남자들에게는 가장 부부의 성에도 관심이 많은 때인데 여자에게는 가장 싫은 때, 좋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는 때, 몸이 지쳐서. 그래서 서로 굉장히 같이 밀착하고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고 서로 애정을 표현하기를 갈구하면서도 환경상 가장 서로가 갈등이 되는 시간들. 아이들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꼭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이를 내려놓고 두 사람이 1시간 정도라도 차를 마신다든지 두 사람이 모텔이라도 간다든지 아이를 엄마 아빠한테 하루는 맡기고 하루까지 아니에요. 몇 시간이라도 두 사람이 조금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족도가 아니고 행복하면 아이가 반드시 행복하게 되니까 1시간은 낼 수 있잖아. 방법을 바꾸는 거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건데 1시간 그 정도 낼 수 있는 거야. 30분을 내면 1시간이 돼. 그래서 근데 그거 시간 안 내준다고 싸우지는 말고 오늘 가서 1시간 내라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연성이 떨어진 거야. 생각을 좀 넓게 해서 그렇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우리 한번 내보자. 정한 날이 있어 보자.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부부가 개선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갔어요. 학교를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저렇게 작업을 하더니 학교를 가고 엄마가 옆에 안 있고 그 위클래스에서 기다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 위클래스 가고 공부를 하다가 위클래스 가면서 엄마가 거기에 있다는 걸 항상성 원리처럼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횟수를 줄이고 횟수를 줄이면서 이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가정이 회복돼 가는 과정. 그리고 불안정 애착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옷을 벗겨놨어요. 뭐냐면 아이가 3학년인데 얘도 엄마가 이 아이의 문제점을 모르고 학교에서 보낸 사례예요. 얘가 이상해요. 이 아이가 3학년밖에 안 되는데 말하는 건 30살 어른처럼 얘기해요. 얘가 너무나 그 어른들이 쓰는 언어로 왔는데 저한테 딱 첫날 왔는데 저희 남편 이를테면 부원장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엄청 좋으시죠 이렇게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남편 되게 내향이 강하거든. 그럼 부끄러워해 이 꼬마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목소리도 코먹은 소리로. 이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데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이런 어른스러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극진창을 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얘는 치료를 하는 동안 1년 동안이나 저를 한 번도 초대해 준 적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 뭐 하고 물어보잖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막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개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면 따라와 주기도 해.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치워버려.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놓잖아. 그러면 탁 내버려. 밖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딱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엄마 상담이 들어있어요. 10분 정도. 저거를 막 뒤져갖고 모래에다 싹 묶고 가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걷어. 빨리 엄마 들어오기 전에 치우느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엄마 상담도 그 뒤에 안 했어. 왜? 누구에게도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야. 이게 애착이야. 애착 주제. 그러니까 아동들은 희한하죠. 엄마가 이 엄마도 그 강남의 큰 학원 원장 선생님이세요. 아주 잘 나가는 수학 학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엄마예요. 근데 아이는 혼자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처럼 어른스럽게 혼자서 그렇게 목소리도 내고 말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옷을 다 벗겨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너무 많은 사생활이 복잡한. 그래서 술을 취하면 멀쩡한 낮에는 학원 선생님이시지만 저녁에는 술이 취하면 자주 남자가 바뀌는.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그지? 모른 척 했을 텐데, 엄마가 안 보인 데서 했을 텐데, 아이는 저렇게 여성상을 보이면서 엄마처럼 안 살고 싶을 텐데 엄마처럼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거절감, 상실감, 그 다음에 죄책감, 또 엄마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표현된 아이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한 7, 8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7, 8년. 이제는 많이 건강해져서 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얘도 남자 친구들을 여러 명 바꿔갑니다. 무섭죠? 의식은 바꿔가는데 봤던 것들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애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많아요. 더욱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훨씬 더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왜? 영감이 있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훨씬 더 근접성이라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유혹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끝나갈 때 저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글씨로 이렇게 써줬던 이런 사례고요. 제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례,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해 줄 수 있는지. 강박은 이렇게 피겨도 만질 때도 조심스럽고요. 모래 하나가 움직여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강박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커도 늘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육아처럼 의존되어 있는 아이들의 상태도 부부 갈등에서 일어난 사례들인데요.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해요. 일관성. 뭐냐면 엄마 아빠가 절대로 다른 태도를 보이시면 안 돼요. 다음에 틀릴지라도 그냥 아빠가 훈육을 할 때는 좀 침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아이를 도와준다고 엄마가 개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는 그거를 이용합니다. 네, 이중 메시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하되 뒤에서 부부가 의논하거나, 만약에 나는 정말 내가 일관성 있게 못했어 그러면은 아이의 말을 일단 듣고 좀 보류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일단 조금 생각해 볼게, 이 말을 수시로 쓰시면 돼. 조금만 생각해 볼게, 시간을 조금만 줄래? 이렇게. 그래, 네 얘기는 그거구나. 한번 엄마 컴퓨터 사주세요, 엄마 핸드폰 사주세요, 엄마 나 TV 볼 거예요, 나 이거 게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아빠랑 한번 의논해 볼게, 이렇게 해서 보류해 주면. 그래서 일관성 있는 부모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두 사람이 의견이 나누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아무튼 해놓고 조율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은 칭찬보다는 격려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칭찬은 평가예요. 잘했다 못했다 해서 잘하려고만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칭찬은 늘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고, 못하면 거절을 느끼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못했을 때 엄마로부터 배신당하는 이런 느낌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 눈이 반짝거려서 참 예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핸드폰을 딱 껐어. 50분에 끄기로 했는데 50분에 딱 꺼준 거야. 네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마무리해 줬는지를 이 아이가 다음에도 그 격려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아동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잘했어 이렇게 하면 뭘 잘했는지 모르겠네, 무슨 감정인지를 모르겠네요.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엄마 그거 갖다 줘서 엄마가 정말 편했어, 정확해. 그리고 네가 이 옷을 안 입는다고 했는데 한번 입어줘서 엄마가 다시 옷을 너를 위해서 또 사주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또 예쁜 옷 골라올게, 그리고 입어줘서 고마워, 이런 것들처럼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데, 너가 머리 감아줘서 고마워, 너가 스스로 이빨을 닦으러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엄마가 그 시간에 너가 이빨을 닦을 때 여기를 청소할 수 있어서 난 시간을 많이 벌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뭘 잘했어 못했어 이거는 칭찬과 평가야.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있어. 이것만 잘 배워도 돼. 랜드리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뭘 만들어놨냐면 ACT 모델인데요. 얘가 엄마 싫어, 밥 안 먹을 거야, 안 갈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안 하고 싶어 이 말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안 하고 싶어 해보세요. 시작. 그 말이 빠졌다는 거야. 해야 돼 이렇게가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가야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감정을 안 하고 싶구나. 그리고 막 울잖아. 그러면 울지 마, 이게 아니야.
또 왜 울어? 말했지? 막 이거 있잖아. 전부 폭력이야. 남편하고도 똑같아. 남편이 늦게 온다는데 또 늦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가 조금만 한 단계만 올리면 머리 좋게 남편을 이용할 수가 있어. 사랑 정도가 아니고 이용을 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준다 그러지 않고 사랑이라는 건 같이 또는 따로야. 인생이 그래. 부부는 같이 또는 따로. 그리고 잘 분리와 연합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이에게도 1단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공부를 제일로 잘하신 거야.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 감정을 인정하기. 그래서 울면은 울어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2 손자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오면은 울면은 반드시 울어라고 기다려줘요. 기다릴게. 울어. 많이 슬퍼서 울어.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아 이렇게 울어요. 울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갖고 더 울어.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더 울 수가 없어요. 왜? 장을 만들어 주니까. 다 울었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리고 기다려줘. 그 다음에가 2번째야. 그러면 형이 어떻게 돼?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이것 좀 이렇게 해달래. 근데 내가 보니까 형아 거 자기 또 다 갖고 싶어해. 3살 차이인데 더 우리. 8살, 우리 5살 그러는데 그러면은 대안을 줘. 저것도 빠지면 안 돼. 반드시 이 아이가 니기 둘이 이제 알아서 해결해. 그런 거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둘이서 해결할 일이 있고 엄마 아빠가 개입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형아 거여서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대안을 줘야 돼.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형아가 주인이야. 그래서 둘이 한번 의논해 볼래? 대안을 줘. 그리고 형아가 만약에 모른다, 결정을 못한다 할 때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둘이서 해결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낸다고 너 들어가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잘못 배우면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 방에 앉아서 딴 거 하고 놀아버려. 훈계 안 돼. 엄마가 같이 방에 앞에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침묵이야. 그래갖고 막 저기 하면서 안 보려고 나갈래. 아니야. 침묵 시간이야. 같이 엄마도 핸드폰 보고 너 앉아 있으라겠지. 너 네네네네네. 전부 이중 메시지야.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한 설정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우리도 안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그래 알아. 슬프지 울어. 그리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걸 하고 이렇게 해줄게. 아니야 이거 사고 싶지? 그래 너무 사고 싶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몇 분 동안 서 있어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집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 끝없이 울어 괜찮아. 네,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하니까 조용 안 해? 막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단계로 아이를 도와주면 아주 좋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부모가 모델링이 되어 가야 될 때 큰 소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특별히 욕설 폭력은 우리가 진짜로 이제 상담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조절이 안 된 거는 애를 잘 키우고 싶지만 내가 아직 애가 살아있는 거지 이 안에. 그죠? 나를 키우고 애를 키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아까 잔소리. 제발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게 되게 좋겠지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갈등도 중요하지요. 문제 갈등이 없어 보는 것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야. 이것도 연구 논문에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가족이 갈등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 뭐냐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애들이 싸웠을지라도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거기서 주장을 하게 되더래. 뭔가를 자기 소원을 얘기해도 된다는 거를 이 아이가 보면서 독립심도 또 자율성도 또는 자기의 주장도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많이 개선되더라는 거야. 아까처럼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좀 속상해.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무 속상해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 하고 대안까지 주는 이런 관리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갈등해서 싸우게 되고 나서 꼭 해야 될 마무리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엄마 아빠의 문제였어. 이렇게. 응?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너 안으로 들어가. 이런 건 안 돼. 자연스럽게 그 갈등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막 높은 소리가 나거나 폭력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피하시고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논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좀 언성이 높아질 수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좀 아이가 안 보는 데서 조율을 하는 게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건강한 갈등과를 준비하는 이런 부부의 모습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줄 유산은 모델이다. 내가 행복하기를 정말 바라고 내가 행복할 때 아이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갈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예방하는 게 좋대지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보이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 지금 엄마는 91살이세요. 저희 엄마는 며칠 전에 한 3주 전에 엄마가 아프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렇게 욕하고 싸우던 엄마는 다 어디 가고 91살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세요. 잘 저희 집도 안 오세요. 왜? 새벽 기도 빠질까 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픈 추억을 다 덮는 게 엄마의 교회에 다니는 모습 더하기 기도 생활이에요. 그분은 학교 앞에도 안 가셔서 자기 이름도 못 쓰셨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성경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많으셔서 삶의 지혜가 많으셔서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 후하게 사랑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는데요. 제가 정말 주말이면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저하고 우리 오빠하고 이 밑에 동생들은 놔두고요. 장녀 장남이 달려가서 3주를 엄마 옆에 있어줬어요. 뭐냐면 뭘 가지고 알고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복순아 내가 왜 그때는 너한테 그렇게 욕하고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많은 세월의 아픔이 싹 사라지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빼서 달려갈 만큼 엄마가 좋아 보였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엄마.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 무식해도 괜찮고 욕했어도 괜찮고 화냈어도 괜찮아. 막 우리 엄마는 바가지로 나를 막 머리도 때렸거든요. 다 괜찮아. 지금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끝까지. 이게 유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아빠 오늘 세 분 계셨는데 미안해 엄마 중심에서 그래 우리가 마땅히 아이에게 보여줘야 할 길들을 가르치면은 죽도록 떠나지 않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이런 것처럼 늙게까지 했는데 우리 나눔에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부부의 평화가 아이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오후 시간 이어서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도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미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부부는 위선으로 살다가 유선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유선 속에 지혜가 들어 있어요. 어차피 다 진실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안 들어갔는데 다음에는 진실로 사기 틔워져요. 그게 말이고 그게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해보세요. 지금도 정말 그렇게 싸웠던 우리 남편이 오늘 저를 이렇게 모셔다 주고요. 또 모시고 가고요. 또 저녁에도 모셔다 주고 이렇게. 왜? 그런 말들을 싸울 때는 서로가 평양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거짓을 위선을 노력했더니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에게 이런 세 가지의 말들을 한번 나눠 보시고 자랑질 좀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고마운 것들을 이렇게 한번 후에 모임에서 진지하게 나누시고 문자를 보내서 교장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문자가 5분 안에 답장이 오는 남편 아내를 둔 남편 그 남편을 둔 아내에게 선물을 좀 주시지요.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보시고 우리 부부 관계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엄마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다짐할 것은 내 남편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를 사랑하기도 좋지만 내 남편과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미움보다는 훨씬 더 존중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